시장 진단을 통한 이슈 진단부터 유용한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증시 투데이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호환스탁의 라덕연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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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 시장부터 점검을 좀 해보죠. 시장을 흐름을 좀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슈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우선 환율을 보시면은 네. 어제도 전일장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네. 이게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외국인이 지금 아직까지도 국내 증시에 수급을 매력을 느낀다. 예, 더 들어오려는 매력을 느끼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네. 앞으로 환율 하락이 원화 강세가 지속이 된다라면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외국인이 국내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가 출발을 할 때 S&P 지수가 15포인트에서 2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파락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장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매수로 전환되면서 장을 받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지속이 될지 그걸 한번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트럼프발 악재로 지수가 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여전히 한국 시장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외국인의 옵션 수급을 보면 미리 시장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네, 외국인의 수급 현황은 어땠나요? 전일장을 제외한 최근 9거래일 중에서 어제를 제외한 나머지 8거래일이 외국인이 콜 매도, 풋 매수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옵션 수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은 옵션은 한 달짜리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옵션 만기가 끝나면은 더 이상 그 옵션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네, 외국인 그렇죠.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콜 매도를 최근 8거래일에 400억 이상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콜 매도한 부분을 현재 지수 이하로만 갖다 놓으면은 네. 다 외국인의 수익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수의 고점 돌파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아직 고점 돌파를 논하기는 이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어제 일단 한 템포 쉬어간 우리 시장, 오늘은 또 어떨지 궁금한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역시 주목해 보셔야 될 포인트는 환율과 외국인 현물 수급, 주식 수급,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옵션 수급이 되겠습니다. 네. 환율이 계속 원화 강세를 보인다라면은 아직까지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자금 이탈이 아직까지는 유보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현물 수급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장 초반에 외국인이 팔다가 장 오후장 들어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네. 그러면 당분간은 지수를 더 점프업을 시키진 않더라도 외국인이 꾸준하게 수급은 들어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안타깝게도 개인 투자자만 지금 콜옵션을 매수를 하고 풋옵션을 매도를 하고 있어요. 네네. 외국인 기관이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하방을 보고 있다라는 거, 그 점을 유의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나눠서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는 어떤가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사이에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한 16조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한 8천억 정도, 대신 코스닥에서 매수가 들어온 거는 개인이 5조 4천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코스닥이 가장 시세를 분출했던 기간이 언제냐면은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입니다. 네네. 그럼 그때 이제 시세가 분출된 걸 보고 거기에서 이제 펀드를 팔았겠죠. 그쪽에서 유입된 개인들 자금이 그리고 그 불꽃쇼를 보고 투입된 개인들 자금이 코스닥으로 유입이 됐고 그 네. 이후 지금 거의 2년 동안 코스닥이 하락 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고점까지 올라온 거죠? 제 네. 생각에는 당분간 개인들의 손절이 있지 않고서는 코스닥의 다시 시세는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힘들다. 예. 손바뀜이 네. 한번 일어나야 네, 될 것 같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이신데, 있습니다. 예. 자, 방금 전에 이야기를 하신 거를 원화 강세 얘기를 하셨고, 네네. 이제 콜옵션 매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콜옵션 매도는 아무래도 조금 지수가 안 좋을 것 같다는 쪽에 베팅을 하는 입장일 테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원화 강세를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걸 텐데, 네. 두 개가 좀 상반되어 상반되어 되지 않을까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콜 옵션 매도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횡보를 해도 먹을 수 있는 전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풋 매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하락을 해야지만 그쵸. 먹을 수 있겠지만 네. 콜 옵션 매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횡보만 시켜버려도
그냥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당분간 고점 돌파는 어렵지만 외국인 수급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환율이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네. 제 생각에는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자금을 이탈하려는 징후로 보이거든요. 네. 네네. 그런 점을 포인트를 잡으셔가지고 갑자기 이상하게 환율이 뭐 20, 30원 급등을 한다. 그런 징후가 보인다라면은 주식 쪽에서 포지션을 조금 축소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는 뭐 오늘장 준비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 IT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적이 좋은 걸 다 알고 있어요, 시장에서. 네. 다 알고 있고 주가에도 이미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그 차익 실현을 한 자금이 다른 쪽으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지금 국내 증시에서 나머지 덜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업종들 중에서 가장 그나마 메리트가 있는 업종들이 뭐가 있을까 봤을 때 철강, 자동차, 은행 섹터가 좀 유력해 보입니다. 네네. 철강, 자동차, 은행이요. 네네.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철강, 자동차,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PBR이 1이 안 돼요. 네. 대부분 지금 0.6에서 0.7 사이인데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은 계속 금리 인상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미국 금리랑 국내 금리가 역전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그렇죠. 뭐 예. 조금 어렵다고 네. 보긴 하죠. 그렇게 봤을 때 국내 증시도 미국 따라서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네. 아무래도 은행의 영업이익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지만 단기적으로 은행의 악재는 지금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네. 지금 뭐 기업 대출의 부실을 아, 예. 떠안아야 된다라는 점. 그런 점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은행이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을 줄 때마다 은행주를 사모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좋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건데 네. 그러면 은행은 그렇고 철강이랑 자동차는 실적이 괜찮을까요? 철강과 자동차 입장에서는 지금 환율이 워낙 강세라 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은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율이 지금 떨어지는 이유는 외국인 자금이 국내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원화가 워낙 강세가 필요한 거죠. 네. 워낙 강세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외국인 자금들이 IT에서 소위 얘기해서 수익을 내고 나가지고 보따리 사서 떠나지 않는다라면은 네. 이 자금이 국내에서 계속 돌아간다라면은 순환매가 일어났을 때 그나마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철강이라든지 자동차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추세가 지속되려면 어느 정도 실적도 뒷받침이 돼야 네, 될 맞습니다. 텐데요. 네. 네. 지금 철강 같은 경우에 포스코나 아니면은 중소형, 중대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의 세아홀딩스 같은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을 봤을 때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아주 탄탄합니다. 아주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만 못 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도 이런 그 IT 섹터가 급등이 일어나고 2012년에 2013년, 2014년에 어떤 종목들이 갔었냐면은 저PBR 종목들이 네. 큰 시세를 분출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도 아마 그런 식으로 순환매가 일어난다면은 장이 살아있다라면은 이런 쪽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이 아직 리스크 대비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저평가된 업종들 사이에서 저평가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관심 두고 있는 것들. 제가 관심 깊게 보고 있는 종목들은 한국전력,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세아홀딩스, 네. 무림 PMP, 대성홀딩스, 풍산홀딩스.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네. 아시겠지만 아주 회사가 꾸준하고 탄탄합니다.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심도가 너무 떨어져 있다는 거죠. 네. 질이 좋은데 싸기까지 한 아직 네. 남아있는 종목들인 거죠. 네, 고를 맞습니다. 만한. 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코스닥 얘기를 조금만 해볼까 하는데 코스피 쪽은 그래서 철강, 자동차 이쪽이 이제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때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는 우리가 쳐다볼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이 좀 있을까요? 코스닥을 대표하는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바이오 제약, 네. 그리고 네. 엔터, 네. 그리고 게임주 그쵸.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큰데요. 네. 이런 종목들이 과거에 큰 시세를 놨다가 지금 가격 조정이랑 기간 조정을 상당히 오래 받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볼 때는 과거에 미래
실적이 좋아질 것을 선반영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아직까지 제가 느끼기에는 비싸게 보이거든요. 네네. 아직도 비싸다. 네, 아직까지도 비싸게 보이고 네. 뭐 단순히 이런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만 주가를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아직까지도 외국인이나 기관의 그런 수급적인 측면에서 네. 뭐 긍정적인 신호가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시그널로 본다라면은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주식 선물이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10종목이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그 종목들 종목들이죠? 중에서 네. 네, 그 중에서 네. 이제 주식 선물이 상장이 되어 있는 네, 주식 선물에 종목들.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10종목이 있는데요. 네. 네. 그 종목들 중에서 주식 선물의 거래량이 수반이 되고 아, 그리고 네네. 현물 쪽에서 그러니까 주식 시장 쪽에서 수급이 현선물 외국인 기관의 현선물 동시 매수가 일어나는 종목들은 네. 시세가 올라가더라도 추격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느껴지지만 네. 지금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그 라이온 투자자들만 몰려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추세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시그널이 없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여전히 코스피 시장이 강세인데 그렇다면 시장에서 계속해서 외국인이 사들어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현명할지도 궁금한데요.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예, 오늘 투자 전략은 뭐 한마디로 소나기는 피해가자.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달 옵션 만기가 13일입니다. 13일이면 지금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옵션은 단기 게임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게임이 끝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 단기 게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 자체가 너무 하방에 쏠려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중대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이 사줄 때 잠시 파셨다가 네. 다 뭐 그 이후에 뭐 안 내려주면은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네네. 기다렸다가 저는 이제 기다림도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금 보유하시고 좀 기다리셨다가 조정을 주면은 그때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수익률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갖고 있다라면은 만기 전에 청산 물량들이 나오면은 네, 그때 맞습니다.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예. 기회를 봐서 청산하고 또 좀 기다리는. 예, 맞습니다. 지금처럼 외국인이 사줄 때 잠깐 파셨다가 네. 만기 이후에 옵션 만기 이후에 다시 사시는 게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주식 선물에서 지금 외국인 매도 금액이 1월 달부터 한 2천억이 넘습니다. 네. 예, 2천억은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식을 이렇게 사면서 내가 삼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워낙 사이즈 자체가 크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수익을 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식 선물로 매도를 쳐놓거나 아니면은 선물 매도를 쳐놓거나 아니면은 콜 매도나 풋 매수를 가지고 시장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서서히 주식을 팔겠죠. 서서히 주식을 팔고 방향을 전환시키면은 그때는 이제 또 다시 박스장이 될지 다른 장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단기적으로 옵션 수급을 봤을 때는 뭐 좀 주식을 팔아 놓는 게 좋지 않으실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이 나는 살 때도 이렇게 올리면서 살 수밖에 없고 네, 맞습니다. 팔 때는 또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네. 해지로 선물 매도가 네. 들어간 것들을 좀 우리가 쳐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맞습니다. 주신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중소형주 쪽은 좀 어떨까요? 중소형주 섹터에서는 무엇보다도 일단 펀더멘탈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 네. 실적을 보셔야 되는데 본인이 가지신 종목이 뭐 재무제표를 보실 때 전부 다 뭐 영업이익이나 뭐 당기순이익이 빨간색이다. 그러면 일단은 뭐 잠깐이라도 반등 줄 때 정리를 하시고 네. 나오신 다음에 지금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20% 30% 정도의 시세는 금방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금을 다시 확보하신 다음에 지수의 조정을 줄 때 대형주 중심으로 다시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일단 매기가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기일 중심으로 전후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호환스탁의 라덕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